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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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웬디북 인플루언서의 서재에서 조이스박 선생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우리 동화 얘기할 거죠. 조이스박 선생님은 사실 영문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영어 교육학, 영어 교육학, 테소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웬디북에서 그림책으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얘기해 줄 게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나 우리 early literacy 쪽을 전공도 하시고 또 이제 연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그림책으로 접목을 해서 책을 또 많이 내셨었는데 빨강 모자가 하고 싶은 말. 전래동화 페어리테일을 재밌게 해석을 해주신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이들 용은 아닙니다. 네, 아이들 용은 아니고요. 하루 10분 영어 필사, 인생의 한 줄. 하루 10분 명문 낭독, 영어 스피킹 100. 저는 사실 조이스박 선생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라퀴비움 제이고요.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읽었던 기사가 바로 용은 왜 공주만 그죠? 잡아가나.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성이 있고 공주는 잡혀서 혹은 키드냅, 그죠? 이게 납치되어 있거나 갇혀 있거나 그리고 용이 그걸 뭐라 해야 되나 키드냅한 그 당사자고요. 그걸 누가 머리에 아가씨라고 써 있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꼭 갇혀 있는 게 꼭 그죠? 꼭 공주일 이유가 뭘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을 해주신 그런 기사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저도 이제 이렇게 동화를 읽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동화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또 되게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을 거고, 일단 어머니들이 먼저 좋아하면서 그렇죠? 좋아하는 얘기를 아이와 나누는 게 또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유아교육이나 유아영어를 하면서 페어리테일, 전래동화, 굉장히 폭테일 이런 것들이 옛날 그림책, 동화책, 구전동화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이제 성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 가부장적인 이런 것 때문에 유아들한테 일찍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새롭게 각색되고 해석된 그런 페어리테일이 많아서 그 책 중심으로 오늘 조이스박 선생님께서 그 비하인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 이야기의 그 본질은 어머니에서 어머니 이렇게 잠자리에서 물려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사실은 새롭게 쓰인다는 데 가장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페어리테일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나 그게 고정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어리테일들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이 이야기들을 써나가야 할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아마 아이들이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는 내가 써가는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주체성, 에이전시의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익히 알던 페어리테일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캐릭터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정말 구전되면서 살짝 작자들이 바꾼 거네요. 그럼 우리도 사실 그거를 살짝 바꿔도 된다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현대적으로 각색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구전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글을 그러니까 쓸 수 없었고 예전에는. 그리고 대놓고 공공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야기에 숨겨서 사실은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왜
특히 어머니들은 그런 생각하실 텐데 엄마가 되면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엄마들은 얘기를 안 해줬지? 우리 막 이런 생각 해봤었잖아요. 애 낳는 그쵸? 게 이렇게 힘든 줄 네, 왜 몰랐을까? 또는 애들 키우는 거, 맞아요. 또는 뭐 나이 들어서 늙는 거, 그쵸. 아이들이 또는 둥지를 떠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그 인생의 주요한 스테이지마다 여자들이 겪는 기쁨과 슬픔, 이럴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엄마들이 이야기 속에 묻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네, 않고. 그래서 네네. 잘 파보면 네.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뭐부터 그럼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이런 이제 데이비드 와이스너의 네. The Loathsome Dragon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해외에서도 절판돼서 구하기는 힘들어요. 네, 웬디북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 용은 어디서 본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요 용? 그 Three Takes 얘기하셨죠? 네. 네. 데이비드 와이스의 또 다른 네, 책. 데이비드 와이스너의 네. 다른 이제 포스트모던 기법을 사용한 책에 보면 늑대한테 쫓겨서 3마리 돼지가 책 바깥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책, 저 책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요 용을 데리고 와서 늑대를 쫓아내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 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네. 그래서 데이비드 와이스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왜 아가씨만 데려가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용 이야기 중에 가장 오래된 버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버전이요? 네. 기록에 네. 남아있는? 네, 사실은 이거예요. 요거. 아, 요 그림이죠. 네네. 그림으로 그려진 건 이건데요. 이게 요 전설을 이제 그림책으로 데이비드 와즈너가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 가면 요 바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스핀들스톤 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같아요. 바위가 있고 그 용이 앉아 있었다는 바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여기서는 용이 공주를 납치해 가서 그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용 속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사실 용이 여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죽이지도 않아요. 키스를 하면 3번 하면 그 이 용 속에서 용의 심장 속에서 이 동생 공주예요. 동생 공주가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을 죽이면 그 속에서 용이 아가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용이 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옛날 그 이전을 거슬러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메두사가 네, 있잖아요. 네. 메두사가 엄청난 괴물인데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였죠. 네. 그게 저주에 의해서 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뱀머리를 가진 괴물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여자와 이 괴물이 어떤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 신화까지 이제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데 페르세우스 신화에 그렇죠. 이제 안드로메다를 구하는 얘기가 썼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고 날아가다가 이제 안드로메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보고 괴물을 물리치고 구해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메두사를 죽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사실 이 두 가지 일은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메두사를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한 게 우연이 아니다. 어떤 의도? 작자의 의도가 있는 걸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데 원래 고대 부족 사회는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따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곰을 모시는 이제 부족이 있었고 네. 호랑이를 모시는 부족이 있었고 그런데 하느님을 모시는 강력한 부족이 쳐들어와. 그래서 어느 부족하고 손을 잡을까라고 한 게 이제 곰하고 손을 잡아서 호랑이를 결혼하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 환웅의 얘기가. 네. 그럼 이 정복자에게 결혼을 통해서 이쪽 신들이 사실은 복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쵸?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네네.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복속이 돼서 다른 민족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곰은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호랑이는 남아있잖아요.
호랑이 나 복속을 거부하고 그렇구나. 네, 복속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도망쳐버린 호랑이는 산신이 돼서 옛날 이야기 속에 계속 구전이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설화에 네. 곰 얘기는 별로 없네요. 진짜. 뚜칠성? 근데 이건 중국 얘기거든요. 원래 원전을 그러니까요. 차고. 네. 그쵸? 어머 재밌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사회로 편입돼서 들어오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신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허. 근데 저 멀리 낯선 존재가 되면 산신이 돼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고 존재. 그쵸, 예, 숭배하는 이런 존재로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게 서양에선 늑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는 호랑이고요. 호랑이고 이제 서양에서는 뭐 사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렇기 가장 무서운 맹수가 유럽에서는 늑대였을 늑대. 거예요. 네. 이걸- 그래서 그 페르세우스 얘기도 사실은 뭐냐면 아테네 여신이나 헤라 여신이나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그쵸? 네. 아르테미스 이런 여신들도 초기의 모습들을 보면 뱀과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아르테미스도 그렇고 헤라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여신들이 원래 처음에 뱀이랑 같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뱀은 대지에 딱 붙어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대지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비한 동물. 근데 대지의 모신이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지 모신의 성격을 갖고 있던 여신들은 대부분이 뱀과 같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라가 제우스의 아내가 되면서 아테네가 그리고 제우스의 딸이 되면서 이거 다 복속이 되는 과정이에요. 별도의 신이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뱀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테네가 원래 페르세우스한테 메두사의 머리를 뱀머리 잘라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테네 여신이 메두사 머리를 잘라와 내 방패에다가 달게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메두사가 또 남이 아니에요. 원래 아테네를 섬기던 신녀 중에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제, 여자 사제였거든요. 음. 이거는 아테네의 원래 하위 신격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들은 신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하위 신격을 본인이 남자한테 잘 나오라고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을 죽이기를 한 거죠, 아테네가. 이제 내가 가부장 신의 딸로 복속이 되는 순간에 뱀인 모습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 동시에 어떤 일이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고 오는 동시에 이 안드로메다를 잡으러 온 바다 괴물도 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옛날 문서들을 보면 용과 뱀과 커다란 벌레가 동일한 대상들이에요. 이 신화 그러니까 전설도요. 네. 원래 드래곤이란 표현 안 쓰고 여기 나오는데 Ladly 레이들리 웜이라고 네. 돼 있어요. 레이디 드래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웜이 용이에요. 그리고 이 신화를 똑같이 월터 크레인이 여러분들 월터 크레인 되게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그림책 하시는 분들은 네. 월터 크레인이 그린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는 커다란 서펀트로 나와요. serpent. 예. 다 뱀 어쨌든 네네. 그쪽이네요. 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커다란 뱀 그리고 요나를 삼킨 것도 고래 아니고 용이에요. 요나는 고래한테 삼켜진 게 고래라고 아니었나요? 번역이 된 거예요. 어느 번역이. 시점에. 그래서 원어를 추적해서 나가보면 저 바다 괴물이 무엇인가 하면 용. 그리고 그 당시에 성녀들 중에 네.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온 성녀 그림을 네네네. 중세로 찾아보면 용이 나와요. 뱀이나 용. 네, 용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용과 고래와 뭐 뱀을 다 동일시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혹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럼 성경에 나온 레비아탄, 리바이아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용인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용, 고래 뭐 이런 식으로 다 동일시돼요. 대상들이. 재밌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를 사실 죽이면 그러니까 구하면서도 죽인 거는 결국 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뱀머리 메두사 잘라오면서 용을 죽였어요. 네.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발가벗고 묶여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여성들은 우리가 수용해 주겠어, 편입시켜 주겠어. 그러나 이렇게 바다괴물처럼 뭔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여성 속에 있는 힘들은 모두 다 아웃시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유포를 한 거죠. 뭔가 남성들이 핸들링하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롭기도 하고 그쵸. 뭐 그런 여성의 모습은 버리고 네, 나약한 여성의 모습만 취하겠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예전에 페어리테일에 담겨 있는 용과 기사와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부장제가 한 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은 일이 항상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 크리스찬 킹덤이 될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수호 성인이 성 조지거든요. 네, 성 조지. 성 세인트 조지의 예. 이제 닉네임이 드래곤 슬레이어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네네. 이 성 조지가 이 용에게 납치되어간 아가씨를 구하면서 용을 죽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성 조지는 영국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디 사람인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소아시아. 그 기독교 초기의 성인이에요. 네네네. 근데 영국의 성인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호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어떤 그런 캐릭터를 네. 이제 네. 떠받들 때에는 예를 들면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은 그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맞아요. 아일랜드의 상징이 예. 이 세이클로버 있잖아요. 그치? 예. 네네. 샴록? 예, 샴록. 샴록. 네네. 예. 그 샴록이 원래 세인트 패트릭이 트리니티를 가르칠 때 성부, 세 성자, 가지.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는 드래곤 혹은 용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뭔가 악하고 네네네. 처단해야 될 혹은 네, 뭐 그렇죠.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마녀 뭐 이런 네. 것들을 동일시하면서 어떤 여성의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예, 상징계에서는 용 죽이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현실계에서는 마녀를 죽이는 거죠. 예. 마녀들이 원래는 가장 마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이세요? 뭐 할머니 이렇게 네, 코 그쵸. 길고 뭔가 이렇게 뭔가 콜드론에다가 네,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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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네. 만들고 네, 네. 있고 뭐 그런. 원래 이 컬주론에다가 이렇게 약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쵸, 예, 원래 예. 메디슨 우먼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원래 이제 메디슨 우먼들이라서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돕던 지식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남자들이? 가부장제가 딱 시작이 돼서 한 남자가 이제 네네. 내가 이제는 이 가족의 우두머리야라는 이런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글쎄요. 내 이 자손을 못 네. 낳는 거. 그러니까 딱 이 여자가 낳는 네. 애가 내 아이인가? 그러니까 그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애가 확실한데,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예전에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또 엄마는 확실하니까. 근데 네. 아빠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됐는데 부계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네. 친자 확인이 안 돼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네. 이제 틀 안에 갖춰두고 내 아이만 낳도록.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디슨 우먼들이 사실 출산과 낙태와 피임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자들이 낙태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21세기인데도. 그렇죠. 그 책 중에 혹시 Midwife's Apprentice라는 책 혹시 아세요? 저는 다른 걸로 읽은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많이 뉴베리상 해서. 수상작인데 네네네. 그게 중세의 그 미드와이프 그러니까 그쵸. 산파의 네네. 어프렌티스 견습생인 젊은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네네. 그걸 보면 와 중세가 얼마나 미개했는지 그리고 이런 정말 미드와이프 같은 그 산파들에 대한 약간 현명한 여자라서 네. 마녀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그쵸. 두려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뉴베리상 수상작이거든요. 이렇게 네. 표지 보여드릴게요. 18세기 말까지 마녀 사냥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제일 네. 마지막 마녀 사냥이 독일에서 18세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도 낙태 못하게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그렇죠 여자들이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상상계에서는 용 죽이기 그리고 현실에서는 마녀 마녀 사냥. 죽이기 이렇게 항상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심지어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동로마 지역의 지금의 터키예요. 네. 그러니까 바실리카 바실리카. 지역에 네네. 지역에는 이거 시스턴 성당에 있는 그 가장 큰 기둥이거든요. 네. 기둥 아래에다가 메두사 머리를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와, 아니 그럼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두사 근데 얘기까지.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왜 터키에서 기독교 그 원래 이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제국이 됐잖아요. 네. 거기다 성당을 지으면서 왜 뱃머리인 여자를 이렇게 밟고 싶었을까? 아.
왜? 저는 이게 너무 그쵸? 그러네요. 근데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지 않나요? 네네. 그냥 그리스 로마시나 뻥이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린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러면 될 건데 그 숱한 그리스 로마 신 중에서 왜 이 사람이 이 별것 아닌 여자가 아하. 이렇게까지 거슬렸을까? Princess Daisy and the Dragon. 네, 네. 이거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데이지 공주와 수수께끼 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여기 앞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The trouble with most fairy tales is that they sound the same. Oh, there's usually a problem and a dragon who's to blame. 맞아요. 이거 라임이 맞네요. And sometimes there's a tower with a princess stuck inside and kingly dead and lots of knights who often want a bride.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존의 페어리테일들이 다 공주는 탑에 갇혀 있고 구하러 오는 기사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용 탓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Dragon to blame. 네. 여기서도 그래서 뭐 용이 나타나고 남자들이 구하러 옵니다. 네. 그럼 남자들 3명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약간 프린스 차밍 같은 금발머리에 백마탄. 오고요. 이름도 써 데어링두예요. Daring. 데어링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힘센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Sir Muscle Bound. Muscle bound. 네, 힘만 센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만 좋은 남자가 와서 Sir Brain Box.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네. 소를 탄 우스꽝스러운 수수께끼 기사가 등장을 해서 용이 이제 잠들어 있는 동굴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데리고 나와요. 애기 용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네. 이 아기용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milk, 우유, 네, cuddle, 퐁. and a book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하고 또 상통하냐면 처음에 여기서 공주가 용이 되었을 때 예. 사람하고 이제 짐승들을 막 해치다가 그 바위 위로 스핀들스톤 휴 바위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암소 7마리에 우유를 짜서 아침마다 주면 사람들을 안 해쳐요. 근데 왜 우유일까? 이걸 읽으면 또 궁금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milk.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여자들의 속에 어떤 엄청난 힘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힘을 여자들도 사실은 길들여야 돼요. 스스로. 네. 그렇죠? 그럴 때 3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milk, 영양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cuddle,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book,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로 잘 키운 용은 네. 뭐 남자들이 얘기하는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여왕 옆에서 같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네. 새로 쓴 건데 네. 예, 여기서 이제 데이지 공주는 탑에 갇힌 아가씨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Maiden in the Tower라고 하는 문학의 하나의 모티브예요. 탑에 갇힌 아가씨라고 하는 모티브가 이제 그 용에게 납치된 네. 아가씨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는데 네. 우리는 탑에 갇힌 아가씨 하면은 딱 라푼셀이 딱 가장 라푼셀. 많이 네. 떠오르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원형이 있어요. 아시죠? 네. 다나에. 그쵸. 헤르세우스의 엄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32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청동탑을 지어서 가뒀다가 있고 청동방을 만들어서 지하에다 가뒀다 이렇게 2가지 사실 설이 있는데 네. 네, 청동탑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다나에가 이제 프리 라파엘리 전파에 그러니까 이 라파엘 전파에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클림트의 그림.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재밌거든요. 일단은 정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마담 하실 고델의 정원이긴 한데 닫힌 정원이에요.
처음에 사실 이 정원을 보고는 이 남자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원래 이게 욕망의 기제인데 눈이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요. 그래서 저기 꽃이 참 먹음직스럽다. 눈으로 보고 몸이 따라가는 게 사실 욕망의 기제이고 정원이 나타내는 건 사실은 처녀성이에요. 처녀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래 정원이 영문학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닫힌 정원, 그 안에 있는 봉인된 샘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처녀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딱 이 정원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처녀들이 닫힌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닫힌 정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라푼젤을 주고 라푼젤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쇼 레처스란 뜻이죠. 라푼젤이. 일종의 꽃은 그러니까 잎은 요런 색이고 그 잎은 이제 샐러드를 해서 먹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 채소 조금 먹었다고 아기를 데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징계에서는 등가 교환이에요. 라푼젤을 주고 라푼젤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이가 12살이 되면은 여기 데려가서 탑에다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가두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 그냥 자유롭게 키우다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나오면 그때쯤이 고운 나이잖아요. 만 12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일들이 이렇게 수평 운동으로 일어나요. 넘어가기. 정원에 침탈하기. 그리고 탑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아래로. 수직으로. 그래서 이 마담 괴델과 왕자는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도 마치 삶에 어떤 사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수직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격변기에는 이렇게 수직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성과 성은 같은 통로로 움직이잖아요. 성과 성. 홀리의 성과 섹스의 성은 한국말로는 왜 동음의어인데 왜 동음의어일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마담 괴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초자하고 감독하는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의 거룩한 성과 이 남자가 찾아오는 건 사실은 이제 정말 우리가 성적이다라고 할 때 그 성이 같은 통로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임신을 해서 쫓겨나면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수평으로 확장되는 시기를 거쳐야 남자든 여자든 그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여자 몫의 광야를 거쳐야 되고 광야를 거친 여자 주인공도 되게 많이 나와요, 동화에. 예수님도 물론 40일에서 광야를 했지만 제인 에어도 광야에서 헤매는 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광야에서 많이 헤매거나 숲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이런 걸로 나오고요. 남자들은 주로 눈이 멀어요. 여자는 눈먼 아가씨들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눈이 먼 남자들이 많아요. 라푼젤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사람의 본질, 특히 여자의 본질을 잘 못 보고 외모만 보고 혹해가지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눈이 먼 존재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왕자도 궁금한 게 뭐냐면 왕자라면서요. 눈 멀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나도 항상 왜 헤매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몫의 광야를 거쳐서 사실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노래소리를 듣고 여자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하는 자기 통합을 이루었을 때 드디어 자기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정원에서 시작해서 성으로 끝나는 동화예요. 에덴 정원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잖아요. 원래 서구 문학은 모두 기독교 신자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 문화라서 이런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시 상태가 에덴 정원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자라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고된 이 현실, 이 현실의 삶을 거친 다음에 완성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성으로. 재림, 다시 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잖아요.
아버지의 성이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구조가 완결되고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탑이기도 한데 사실은 정원에서 시작해서 성으로 가는 이야기. 이런 영문학 작품 많거든요. 철로 역정이. 철로 역정. 예, 그 되게- 작은 아씨들이 항상 나왔던 책이 그쵸, 철로 그쵸. 역정이었어요. 네. 예.